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인혜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네, 분명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정치루킹이라고 분명히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들어왔는데 딱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살짝 예,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요즘 바쁘시죠? 현장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얼추 그 독감에서 이제 좀 해방이 되고 나서 예. 다시 현장을 좀 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은 광화문 쪽에 다녀왔고, 원래는 한강진도 좀 다녀왔어야 되는데 시간상 이제 저희 촬영도 해야 되고 여러 시간상 오늘은 광화문만 좀 다녀왔습니다. 시위 현장 다녀보면 어떤가요, 요즘에 분위기가? 지금 어쨌든 분노 여론은 계속 많은데 특히나 어제 이제 윤석열 체포가 실패가 되고 나서 공수처와 특히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분노도 상당했고요. 또 탄핵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탄핵 이후에 좀 여론이 또 좀 준 건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 사태에 대해서 내란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요. 또 공교롭게도 제가 그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도 중간에 한번 들려봤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사람들이 분노 게이지가 내려가니까 윤석열도 아마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끌면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박근혜도 똑같이 굴었어요, 사실은. 9월 말, 그러니까 2016년 9월 말부터 시간을 끌었는데 실제로 탄핵 소추가 된 건 1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정도 끌었다가 결국에 그 상황까지 간 건데 시간 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은 원래 그 법조계에 격언 같은 게 있어요. 불리한 재판에 시간 끌어라. 그래서 언젠가는 나한테 유리한 시간대가 오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결론이 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뭐 그런 식의 작전을 많이 쓰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또 시간 끄니까 힘들지? 라고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약을 올리는 그런 여론전도 좀 할 겁니다. 그게 아마 지금 우리 주변에서 포착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현장 분위기는 전혀 그런데 전혀 그렇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네, 흔들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집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부정적인 분위기들이 많잖아요. 그 부정적인 분위기들이 단순히 그냥 윤석열 나쁜 사람이야, 윤석열 나쁜 놈이야, 이 사람 잘못했어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대체 윤석열이 왜 문제인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끌어내려져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크거든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의식 수준에 따라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을 법했는데 윤석열이 어제 불을 확 질렀죠. 네. 어휴. 고맙게도 참 질러줬어요. 예, 네. 너무 잘 질러줬어요. 뻔뻔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영장을 들고 찾아갔는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인데 희한하게 어깃장을 넣으면서 불법적인 영장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죠? 아니 심지어 어쨌든 지금 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 경호법을 들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위법인 경호법을 들고 나오면서 이상한 궤변으로 근데 막았습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해. 늘 그렇게 해왔어요. 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게 매번 통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통할 줄 알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어저께 윤석열의 그 태도 네. 보세요. 잡으러 갔는데 다른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공수처 니들이 불법이다라고 어거지를 쓰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죠. 자, 근데 그 상황이 저는 되게 낯익었어요. 한동훈 기억하십니까? 한동훈 핸드폰 압수수색 될 때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핸드폰 안 뺏기려고 검사랑 몸싸움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 몸싸움을 가지고 예, 그 몸싸움이나 어제 있었던 윤석열의 그 뭐라 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 검사가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장용진이가 검사하고 핸드폰 안 뺏기려고 몸싸움했다. 내가 공무집행 방해야. 근데 거기는 정반대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험이 꽤 있었던 거예요. 음. 심지어 내가 한동훈 딸의 그 입시 비리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동학대로 기소를 당하는 참 황당한 기소예요. 예. 네. 그런 일이 늘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매번 그런 짓으로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어거지 희한하게 아주 되치게 하는 정반대의 억지스러운 법 적용을 해가지고 그게 먹혔던 거야. 이번에도 먹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안 먹히니까 지도 좀 이상할 거야. 그렇겠죠. 예,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같으면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었지. 기자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준 거였고 이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 든든한 호위무사들이 있더구만. 아, 그러니까요. 경호처 애들 야 대단하더라. 아우,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 막아서 그 강한 저지를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보통 지금쯤이 되면 경호처장 같은 사람도 적당히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호처장이 더 설쳤더라고요. 네, 물러서야 맞는 건데 이상하게 윤석열을 내어주지 않으려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인 거예요, 애시당초에.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이거죠. 윤석열의 호위무사 박종준 뒤가 구린 놈이었다. 이 사람이 경호처장이죠? 네, 경호처장입니다. 예, 네. 경호처장인 박종준 역시 뒤가 구린 놈이었군요. 그러니까 뒤가 구린 윤석열과 한 패를 먹는 거군요. 한패가 되고 또 지켜줄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네. 자, 사실 공수처가 윤석열을 잡으러 들어갔어요. 잡으러 들어갔는데 저 공수처도 참 무기력하기는 무기력했는데 정말 경호처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계속 질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공수처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가 있겠고 그런데 경호처에서 이상하리만치 너무나도 강하게 저지를 하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어쨌든 수방사 그 55 경비단까지 동원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막아설 일인가. 보통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면 이미 다 끝난 사안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버티는 게 끝났죠. 오히려 이상한 상황인 건데 계속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경호처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어쩔 수 없었다 하고 내어주면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더 열심히 막고 정말 있으니까 이해가 안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그걸 보상을 받은 거예요. 한동훈이 대표적인 인물인 거야. 그랬기 때문에 누구나 나도 한동훈처럼인 거야. 박종준 경호처장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동훈의 경우도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도저히 저 사람이 어떻게 검사 생활을 했나 싶을 정도 본인이 뭐 공정 어쩌고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뒀지만 결국엔 똑같은 아니 더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댓글팀도 지금 운영한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났어 지금. 지금 감옥 가도 한 100번은 갔을 건데 아, 그렇죠. 그런데도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아 나도 윤석열한테 충성하면 저렇게 되지 않겠나. 근데 박종준은 너무 막차를 타가지고 될래나? 그러니까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박종준이 막차 탄 건 상관없는데 아니 지가 막차 타려고 우리 애꿎은 수방사 병사들을 이용했다는 게 참 그게 열받아요. 그게 정말 화나는 일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처음에.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무색하게도 적법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으로 지금 수방사 55 경비단을 동원하면서 심지어 경호처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책임을 못 져, 지가. 책임을 질 어떻게 테니까 책임져? 무조건 지켜라. 이런 식으로 또 오더를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 못 질걸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질 수가 책임질게 없죠, 다 이거는. 해라 해도 그 내가 다 뒤집어 쓰면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건드리지 마세요. 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게 안 되죠. 다 내란죄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관여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건데. 내란죄는요. 그 공소시효도 없어요. 이거 다 내란죄 범인의 그 도피시키는 이런 내란 공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글쎄 앞으로 공무원 생활 영원히 못할 걸? 반역자를 누가 공무원 시켜줘? 이게 걸리는 부분인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수방사 55 경비단이 네. 원래는 그 외곽에서 경호부대 이라서 그 외곽 경호에 한해서만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를 하달받는 그런 관계인 건데 네. 지금 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내란 수계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시를 내렸고 그게 지금 동원이 됐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비를 하는 게 그 원래 청와대 경비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가 외곽 그 특히 이제 그 북한산 쪽 산 쪽에 외곽 경계를 하고 담벼락을 따라서 또 외곽과 경계를 할 때 수방사가 해요. 그다음에 주변 경계는 또 그 시가지 쪽은 경찰이 하고 산 쪽은 수방사가 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외곽 경계를 만든 거지 근접 경우는 수방사가 안 하거든요. 근데 수방사 병력을 끌고 와서 이렇게 상당히 대치를 했다라는 것 대치를 자체는 시켰다는 게 넌 정말 기가 차는 건 노릇이죠. 그러니까 애꿎은 병사들은 사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려고 온 건데 갑자기 이 불법적인 경우에 동원이 돼서 자칫 내란 동조로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인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는지 전부 다 이렇게 방향을 뒤쪽으로 돌려놨어, 애들을. 그러니까 모자 쓰고 저 귀돌이 한 거 하며 옷 입은 거 하니까 전형적으로 수방사 병력의 모습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다 그 모자의 계급장이라든지 소속 이 기호를 다 가렸네요.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나 모르겠네. 나이를 그만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 자식 같았으면 저런 일 시키나? 절대 안 시키죠. 그런데 지금 그 애꿎은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윤석열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병사들을 동원해서 자기 사병처럼 결국 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화나는 지점인 거죠, 그 부분이. 지금 박종준하고 이제 경호처 차장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소환이 돼야 되는데 오늘 소환 통보 받고도 안 갔더라고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가지를 않았고 한시를 잘 비울 수 없다. 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안 올 줄 알았어, 네. 사실. 그래서 어제 체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오늘 2차로 소환 조사 이제 출석 요구를 하긴 했는데 뭐 그에 대해서도 똑같이 불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입니다. 공수처에서 좀 제대로 좀 강단 있게 나서줘야 되는데 공수처장이 물러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좌고 우면 눈치 보고 있다가 적당히 이 사람들 시간만 때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원래 이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한
한 몇 년 시간만 때우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전관으로 예우받고 돈 벌고 할 생각을 했던 뭐 그런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똥 밟은 거지. 이런 사건이 그래서 터질지 이런 몰라. 불법 계엄이 어떻게 터질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면은 아예 끼어들 생각을 말든가. 또 끼어들어? 아니 뭐 끼어들었잖아요. 경찰하고 검찰하고 한참 수사 벌일 때 공수처도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러니까 들어오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사실 그때 들어오는 바람에 뭐 본인이 뭐 오히려 더 좀 일을 더 맡게 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제대로 하든가. 지금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두 상황인 종류의 것 사람이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종준처럼 윤석열을 실드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자와 오동훈 공수처장처럼 눈치만 대충 보고 자리 떼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화음을 이루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윤석열 휘하에서 아주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지금 일을 벌리고 있는데, 아, 이 박종준의 뒤를 보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오래전부터 권력의 끈앞풀이었다. 뭐 그런 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이 사람이 원래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경찰 출신이었는데 경찰이죠. 공주에서 꽤나 공주 사대부고도 나왔으니까 공주에서 사대부고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주에서 거의 탑을 찍는, 그러니까 공주의 내로라는 공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 공주 사대부고인데 거기에서 나와서 경찰이 되었고, 그 경찰을 할 때에도 21세의 행정고시를 최연소 합격을 했습니다. 어이구야. 1985년에. 아이고 21세요? 네, 진짜 21세. 소년 등과네. 네, 공부를 너무 잘했던 사람이고, 경찰이 되고 나서도 주요 요직을 되게 빨리 거치면서 승진을 해왔고, 이른 나이에 이제 은퇴를 했죠. 너무 빨리 진급하다 보니까 네, 네. 빨리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됐군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서는 바로 뭘 했냐면 새누리당의 공주시 선거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또 그 동네에서. 네, 원래는 2003년에 참여정부에서 행정관으로도 잠깐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2012년도에서 그 공천 한참 총선이 이루어질 때에는 새누리당의 공주시에 선거구에 출마를 해서 당시 민주통합당 박수현 후보한테 밀려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수현 후보한테 네, 밀려서 낙선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혜를 받은 거죠. 2013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박근혜 때 경호실 네. 차장을 했어요? 네네. 그때부터 경호실에 발을 들였군요. 이제 공천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나눠주기 식으로 자리를 줄 때에 들어온 것 같고, 이때 이제 이 대통령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굉장히 잘 했나 보죠. 어쨌든 정권에 충성해서 그 경호 업무를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 사람이 2016년에 다시 한번 총선에 도전을 하는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과 공주시에 출마를 한 해 만에 서로 경선이 붙었군요. 경선이 붙어서 기싸움을 졌네. 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결국 아. 본인이 이제 세종으로 가게 됐는데, 원래 공주 출신이긴 한데 현재는 편입이 돼서 이게 세종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으로 나오게 됐는데, 근데 또 하필 무소속에 이해찬 후보가 나왔었어요, 그때. 저 관운이 없네. 관운이 선거운은 없어요. 없네. 네, 그냥 관운은 없는. 그래서 그때 또 밀려서 낙선을 하고, 어허.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철도공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낙하산으로 들어갔군요. 네, 낙하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출신으로 박근혜 경호실에 있다가 있다가 선거 연거푸 떨어지니까 네, 코레일. 들어가서 코레일의 상임 감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때 들어갈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게, 어쨌든 그 코레일 내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사람들과도 경쟁이 붙었는데 3등으로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사실 경쟁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철도에서 전문성이 있다. 그 철도에서요? 점에서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어떻게? 철도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경찰인데 왜요? 이게 경찰 알고 출신에 보니까 코렐 임원들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아, 임원들이 추천을 할 때 이 사람이 철도에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코렐 출신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철도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넣었고 이 사람이 3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임감사로 당선이 되면서 네, 활동을 하다가 결국엔 이거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을 만나서 경호차장이 네. 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호실 차장이었다가 네, 경호처장으로 근데 이 사람도 참 보면은 인연이 묘하네. 자기가 경호하러 들어간 사람들마다 탄핵이네. 공교롭게도 지금 공교롭게도. 최상목과 지금 같은 처지인 거죠. 어. 최상목도 어쨌든 박근혜 이게 사실 오셨다가. 그게 우연이 아니고요. 필연이야. 왜냐하면 꼭 그런 놈들이 그런 자리를 간다니까. 그러니까요. 박근혜가 버린 애를 윤석열이 주워 쓰고, 이명박이 버린 애를 다시 윤석열이 윤석열이 주워 쓰니까 쓰고, 네. 이 인연이 희한 야리꾸리하게 얽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나는 박근혜 그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 밑에서 뭐 일하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그렇죠. 박근혜를 그저께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인데. 누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자기가 모셨던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냥 권력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신이 들어가는, 추구하는 이상이라든지 신념, 철학, 자기가 뭐 네. 만들고자 하는 세상, 정치라는 사람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권력을 갖고 싶고 기득권을 얻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다 할 이념이나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공무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병사들을 동원해서 동원해가지고 참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그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왔더니 갑자기 반란군이 된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결국 자기 권력 때문에 지금 다른 군인들을 내란공범으로 만드는 이런 짓을 벌인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들어올 때 김용현 후임으로 들어왔고 김용현 후임으로. 원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경호처장이 됐냐 갑자기 야인이었다가 그러니까. 들어오게 돼서 이 사람이 공주 출신이니까 이게 정진석하고 연결이 그러니까? 있는가 보다. 근데 정진석하고 경선을 벌였다며요. 그러니까 사이가 그렇게 그치, 예. 좋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냐 의견이 그때 한참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불법 계엄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럼 그 김용현 중간에 노상원이 있구나. 아하. 그런데 노상원하고 실제로 같이 근무한 이력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노상원도 당시 경호실 근무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얽히는구나.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도 김용현, 노상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왔고 실제로 불법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에서 차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노상원하고 같이 근무를 했다. 네, 같이 근무를 했었던. 경호처 군사관리관. 네네. 이게 경호처에 이제 그 배속이 되는 그 군인들, 그러니까 수방사 병력이라든지 특전사 병력들, 이 관리하는. 병력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경호처 군사관리관인데, 네. 그 사람하고 그것은 꽤 가까웠겠는데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뭐 물론 지금 현재 이 박종준의 경우에 뭐 그 다음부터 불법 계엄 전후로 이제 경호처 자기 퇴직하고 나서 연락을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뭐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글쎄. 계엄을 계기로 불법 계엄을 계기로 연락을 다 그게 다 이리저리 했을 수도 있는 수밖에 거고. 없죠. 네. 그러니까 노상원 같은 경우에 지금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초부터 올해가 아니구나 벌써 작년이네요. 네네네. 2024년 초부터 계속 그 대통령실을 드나들었어요. 그랬으면은 박종준하고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 연락을 안 했어도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자주 얼굴을 맞댄 사이인 거예요. 그리고 박종준이 2024년 9월에 들어왔는데 이 전에 한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왔는데 이 경호처장을 누구로 뽑아야 되냐 한참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박종준이. 그렇다면 누군가가 강력히 추천했을 텐데 강력히 추천한 사람이라면 김용현이나 노상원이나 뭐 이런 사람 그렇죠. 경호실을 거쳐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했을 수밖에 없네요. 없고 또 하필 또 새누리당에서 공천 못 받고 그러네. 이런 사람 어쨌든 뭔가 한 자리라도 꼭 얻어야겠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엄에서 뭔가 하나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맥락이라고 보면 되네. 어떻게든 간에 실패했지만 이 계엄에서 윤석열을 복귀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공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물불 안 바리겠군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상 이 사람이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불법 비상계엄 선포하기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네. 불렀다. 근데 이 부른 사람이 이 박종준 경호처장인데 그냥 부를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냥 부를 리도 없고 이 사람들은 이미 경찰이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같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지내던 사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박종준의 경우에는 지금 자기는 그냥 대통령이 시켜서 전화를 한 것뿐이다. 불법 계엄에 관련된 그런 회의를 하는 줄도 몰랐고 그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다. 자기는 거기에 배석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될 모를 것이다라는 수가 걸 없지. 알고 연락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아니 내가 만약에 경호처장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저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 근데 보니까 그 안보실장 하던 사람이나 전임 경호실장 하던 사람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에 행안부 장관. 아니 그다음에 저 군인들이 자꾸 드나들어. 근데 내가 잘 알던 노상원이나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 돌아들여? 아니 자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가 왔다 갔다 한 곳에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이미 그게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 자료가 있어요. 그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주 모여. 심지어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이 김용현 뭐 노상원 뭐 그다음에 그 이진우 뭐 여인영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윤석열이 떡 가는 거야. 근데 혼자 가나? 반드시 경호처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모를 수가 없지. 없죠, 근데 이미.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아니 몰랐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지켜줄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윤석열을. 그렇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몰랐다면 지가 무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몰랐다면은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자면은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다. 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사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이 또 다른 수사 대상을 지켜주면서 또 지금 다른 버티고 불법을 있는- 저지르는 거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사실 이들이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렇죠.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이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이 박종준까지 동원해서 윤석열과 박종준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방사에 있는 군인들을 자기 사병처럼 지금 그러니까요. 부렸잖아요. 이런 일도 벌이는 사람들이 뭔 짓을 못 하겠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진짜. 뭔 일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공수처장이 영 지금 이상합니다. 이상해가지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공수처에 나름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에이. 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게 지금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좋지 않죠.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게을러. 아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생방송으로 어쨌든 지금 다 생중계가 됐잖아요. 네. 그 실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도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공수처 짜고 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요. 네, 다 국민들이 벌써 다 이미 봤잖아요. 아니 경찰에서 이 박종준
긴급 체포하자. 라고 했으면 긴급 체포하는 게 맞지. 그걸 안 왜 안 해? 그러니까요. 불상사가 날 것 같다고? 아니 지금 경호처에서 총 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진압 병력이 들어가도 상관없이 경찰은 병력 없는 것 같아. 경찰청 특공대가 있잖아요. 경찰 특공대가 사실은 원래 707 하던 애들이 전역해가지고 경찰 특공대로 와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투입할 만한 여건이 돼버린다고. 절대로 불상사 안 일어나요. 근데 불상사 일어날까봐 했다? 지가 다칠까봐. 그런 거죠.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좀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놈이니까 윤석열이가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을 한 거죠. 결국에는 지금 경호처 이 박종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까지 다 준비해서 총도 구비하게끔 해놓고 했는데 사실 오동훈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만약에 경호처에서 방해를 하면 무조건 집행하겠다. 너희들도 체포를 하겠다라고 그거 했으면은 선언을 했으면 해야죠. 어떻게 안일하게 대응을 합니까? 또 남자가 말이야.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 먹어야지. 아니 그걸 왜 다시 집어넣어 칼집에? 이건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냥 칼을 버린 건 아닌가요? 참 그런 상황인데 이 박종준이 참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 체포와 더불어서 이 사람도 똑같이 체포를 좀 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위험한 사람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지뢰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부터 시작해서 경찰, 윤석열이 참 이런 거는 쓰레기들만 잘 모아놨어. 잘 모아놓고 잘 배치를 또 쓰레기로. 시켜놨어요 또. 그러니까 고비고비마다 폭탄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폭탄이 있는 거야. 왜 그 윈도우 게임 중에 폭탄 찾기, 지뢰 찾기 있잖아요. 꼭 그거 하는 느낌. 참 답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공수처 체포 생중계 보면서 이거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을 결국에 하나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놨구나 해서 국민의 힘이래. 시민의 힘으로. 너무 네 그런데 이런 꼭 바꾸겠죠. 네네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서 이번 체포도 신속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 같으면은 오동훈 공수처장 붙잡고 너 윤석열 빼돌리려고 하고 있지? 너 짰지? 너 얼마 받았니? 라고 한번 질러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그렇게 질렀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이 또 말은 또 뻔지르르하게 해요. 잘해요. 그리고 사근사근하게 참 잘하더라고요. 그게 전형적인 간신배라고 하죠 우리가. 뭐 길게 말할 거 없어요. 간신배야.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4일 지나갔고 체포영장 기한이 이제 마지막 기한이 6일인데 이틀 남았죠? 지금 뭐 경찰이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경찰청 차장이 미친 거예요 이번에. 자기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 차장이 지금 빡이 돌았어요. 경찰청 차장하고 서울경찰청 차장이 지금 둘 다 그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몸이 달한 상태라 또 지켜볼 여지가 좀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좀 적극적이니까 뭐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뭐 사필규정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반드시 이 윤석열은 체포돼서 수사될 것이다. 네. 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